안녕하세요. 취준생 일기입니다. 오늘은 전기기사 필기 두 번째 과목인 전력공학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력공학은 흔히 사람들이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선은 제가 이유를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계산 문제가 쉽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물론 공식을 암기하고 그래야겠지만 엄청 그렇게 까다롭게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어요.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암기라고 써놨는데요. 암기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도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제가 올린 강의 중에서 두 번째 영상 보시면은 책을 추천해주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그 기출문제 책에서 별표로 출제 빈도를 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보면은 그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계속 풀다 보면은 전력공학도 단순히 나왔던 것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가장 빈출, 뭐 피뢰기 구비 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피뢰기 구비 조건, 뭐 피뢰기의 충격 전압은 뭐냐, 뭐 이런 개념 정도.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이 나오는 게뭐 계산 문제로 치면은 뭐 충전 용량, 충전 전류, 또는 뭐 지락 전류, 또는 뭐 단락 전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나오고요. 근데 이것도 뭐 엄청 까다롭게 나오진 않아요. 이런 게 좀 까다로운 게 나오려면 전기 실기에서 좀 까다롭게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조금 실기 같은 경우는 좀 개념도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이 충전전류, 지락전류, 단락전류에 대한 개념은 그 유튜브에 이재현 강사님 치시면은 다상해주 강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설명해 주신 거 들으면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저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잘 풀어드린다거나 이러는 거는 당연히 이분보다는 못하죠. 이재현 강사님 저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이분이 정말 개념도 잘 설명해 주시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충전전류, 지락전류, 단락전류에 관한 것은 이분 강의를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세 번째가 접지 방식. 맞아요. 접지 방식이 많이 나와요. 접지 방식이 많이 나옵니다. 뭐 비접지 방식, 직접 접지 방식, 소 리액터 접지 방식,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접지 방식에 따라서 뭐 장점, 단점, 뭐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면 좀 쉬운데 뭐 암기해도 되고요, 이해해도 되고요. 근데 별로 안 돼서 뭐 이해하는 것도 괜찮고요. 하여튼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비접지 방식은 지락전류가 작아요. 제가 이 접지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간략하게만. 우선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지락전류가 큰 순서. 제일 큰 게 뭐냐, 뭐 제일 작은 게 뭐냐, 이렇게 나올 텐데요. 우선 이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접지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락전류가 큰 순서. 지락전류가 큰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제일 큰 거는 직접 접지, 그 다음엔 저항 접지, 제일 큰 거는 직접 접지,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 비접지, 제일 작은 게 소우 리액터예요. 근데 여기서 체크하실 부분은 이건 지락 전류가 가장 큰 순서부터 나열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이상 전압이 큰 순서예요. 이상 전압이 큰 순서는 반대예요. 소우 리액터. 그리고 제일 작은 거는 직접. 이렇게. 우선 이렇게 써놨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크고 뭐가 제일 작냐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전력공학은 좀 암기해야 될 게 좀 있죠. 뭐 조상 설비에 대해서 뭐 동기조상기, 병렬 콘덴서, 그리고 블로 리액터, 뭐 따지면 조상 설비, 콘덴서, 리액터 엄청 많잖아요. 뭐 동기 조상 설비 뭐 세 가지 있고요. 동기조상기, 병렬 콘덴서, 블로 리액터. 그리고 콘덴서에서는 직렬 콘덴서, 백렬 콘덴서. 그리고 리액터에서는 한류 리액터, 직렬 리액터, 블로 리액터, 소호 리액터. 이 종류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선 전력공학은 발전 파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나오면은 한 회차에 한 1에서 3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뭐 엄청 깊숙이 원자력 관련된 거 있잖아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나올만 해요. 뭐 감극봉이 뭐냐, 뭐 원자력 발전은 딱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 말 나온 김에 제가 원자력 파트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진을 첨부할게요. 원자력 발전에서는 딱 제가 노트 정리한 거거든요. 딱 이렇게만 외우세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 감속재, 중성장, 쯤이 작을 것, 원자력이 작을 것, 뭐 어쩌고저쩌고 물어보거든요. 원자력 발전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감속재에 대해서 틀린 것은 또는 맞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뭐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외워요. 그냥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것만. 감속재, 중성자 작을 것, 원자력 작을 것, 다 작아. 제어봉, 중성자 클 것, 원자력 클 것, 다 커. 냉각제, 중성자는 작지만 열 용량은 클 것. 딱 이렇게만, 뭐 이것도 비승수, 이거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건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만, 원자력은. 원자력은 많이 안 나와요. 화력 발전에서는 좀 그 출력량 구하는 거가 나올 수 있겠는데, 막 그렇게 딱히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송전 선로. 이 파트도 꽤 나와요. 이거는 이제 4단자 정수 있잖아요. A, B, C, D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걸 알려드릴게요. 전력공학에서 나오는 4단자 정수랑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4단자 정수랑은 달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 가면은 엄청 헷갈려요. 공부하시다가. 여기서 말하는 전력공학에서 말하는 4단자 정수는 중거리 송전 선로일 경우에요. 중거리 송전 선로일 경우에 이 전력공학에서 나오는 ABCD를 쓰는 거고, 왜냐면 이거는 우선 식 자체가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식 자체가 이렇게 돼요. 송전 전압, 송전 전류는 뭐 ABCD, 수전 전압, 수전 전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릅니다.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이 ABCD는 4단자 정수, 뭐 작은 거. 그러니까 이건 중거리 송전선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회로, 뭐 파라미터, 그냥 회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식이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송전전화, 송전전류잖아요. 이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거는 V1, I1이에요. 그리고 A, B, C, D 이렇게 있고 V2, I2. 그러니까 이거랑 다르죠. 왜냐면 우선 전력공학에서는 뭐 진짜 장거리 송전 뭐 이렇게 송전이 기준이잖아요. 회로 이론은 작은 뭐 회로 그런 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다른 거예요. 다른 A, B, C, D 이것 자체가 가리키는 게 다르니까 공식도 달라요. 형태는 비슷한데 공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하실 때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나올 만한 게 전압 강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차단기 종류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고압 차단, 전압에 따른 차단기의 분류라고 해서 특고압 차단기가 뭐냐, 아니면 고압 차단기가 뭐냐, 뭐 저압 차단기가 뭐냐,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유의하셔서 보셨으면 되겠고, 그리고 또 계전기, 보호 계전기도 많이 나와요. 보호 계전기에 대해서. 근데 짧게 나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필기 공부하실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실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보호 계전기. 그리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기기사 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력공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첫 번째, 전력공학도 기출문제 위주로. 단 모르는 게 있으면 개념책 같이 개념책을 샅샅이 보라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은 그 단원만 개념책을 보면서 정리를 하라는 말이에요. 개념책 다 풀고 기출문제 다 풀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공식 정리, 그리고 플러스 내용 정리. 공식 정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계산식을 외우라는 거고요.
내용 정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비접지 방식의 장점, 뭐 유도 장애가 적다, V결선으로 송전이 가능하다, 뭐 또 뭐 동기조성기는 진지상 운전이 가능하다, 병렬 콘덴서, 역률 개선한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건 실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력공학 문제에서도 이런 류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보다는 개념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전력공학이. 그래서 점수 따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개념책을 보라고는 안 해요. 왜냐면은 문제 풀다 보면은 스스로 암기가 될 거예요.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고, 그거는 개념책을 봐도 어차피 똑같아요. 암기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념을 전력공학은 이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암기하면 돼요. 이해하면 암기하기가 더 쉽다 하겠지만, 뭐 암기하면 돼요, 그냥.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동기조성기는 진지상 운전이 가능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럼 동기조성기는 진지상 운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딱 거기까지. 그리고 피레기, 충격 방전 개시 전환이 뭐냐? 충격파의 최대치. 뭐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이건. 상용주파 개시 전환이 뭐냐? 피레기 전격 전압의 1.5배 이상. 이거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 이것도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전력공학은 특히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력공학은 공식 정리랑 내용 정리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발전 문제. 솔직히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왜냐면 출제자가 뭐 발전 문제를 많이 내면은 내는 거고, 적게 내면 적게 내는 건데, 제 경험상 발전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두 문제?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수력 발전, 뭐 전동기 용량을 구해라, 뭐 화력 발전 출력을 구하라, 뭐 이 정도.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여기 위에서 딱 이 정도 원자력 발전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공부했을 때 필기했던 내용들을 사진을 첨부했는데 이게 좀 잘려서 나오는데,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첨부를 했거든요. 직접 정리했던 거를 이렇게 올려봤거든요. 캡처해서 공부하셔도 되니까 따로 이렇게 저처럼 노트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상 보면은 뭐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우선 이렇게 정리를 했구나 라고 우선 아시고,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정리하시면서 관련 개념들은 뭐 간단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라는 거는 우선 단위 같은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충전 전류랑 지락 전류는 저는 아직도 헷갈리더라고요, 이 공식이. 하여튼 이런 것도 정리하시고,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정리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유튜브 채널이 좀 더 커져서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줄 수 있으면은 제가 노트 필기 했던 거를 다 PDF 파일로 스캔해서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릴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 전기기사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널리 좀 공유 좀 해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필기 별로 안 남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